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 건축사님. 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준공 후에 나오는 데고 지금 4층은 처음에 할 때부터 들어갈 수. 그 얘기 한번 해주시고 서비스로. 좋은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예, 저 이거 보이죠? 예. 이거 안 주면 돼요. 아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주면 서비스가 저희 조합원님들이 서비스 좋아합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두 개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4층 세대 위에 다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다락이 있는 구간에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도 없어요. 그냥 빈 공간만 있거든요. 그 공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4층에서 보면은 4층의 계단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 저 위에 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에는 다락이 있고 양옆에는 다락이 있고 여기는 옥상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게 되면은 서로 이웃집이 마주보는 구조가 되니까 그냥 있는 벽체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다시 또 지붕이 씌워지겠죠. 여기도 지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현근집 부장님이 이걸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시네요. 저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냐면 어차피 비워서 못 쓰는 공간이면 이거를 가운데 벽을 하나 지으면 두 개 옥상으로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신 거예요.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그리고 건축비도 덜 듭니다. 이게 사면벽 치는 거에서 슬라브 올리는 건데 저거는 슬라브만 치면 되니까. 굿 아이디어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방안을 생각해내고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제 대단히 잘하시는데 진짜 마땅해요. 그런데 저에게 또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집의 모양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모양이. 그거는 제가 잘 하시리라. 이거를 예. 제가 어떻게든 막아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예, 밖에서는 이런 게 보이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쓰기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고민을 제공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하시고. 알겠다. 1층 테라스는 뭔 말이에요? 1차. 아, 그거는 이제 준공 후에 저희가 이제 할 원래 문제인데 건축사님이 그래도 얘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그 공동주택에 1층 앞에는 항상 화단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장애인 경사로가 있는 구간만 제외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2m의 법적으로 2m의 조경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m의 조경이 왜 있어야 되냐면 요즘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밑에서 지나가다가 벽돌을 맞는 사람도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이 건물 밑으로 바로 붙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m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은 1층 세대는 내 앞에 있는 비워진 화단이니까 여기다가 막 채소도 심고 또 막 데크도 깔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설계에 이런 걸 반영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공동주택에 각 세대는 대지에 대한 지분은 있어도 요 앞은 내 땅이야는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모두의 땅인 것이지 1층 세대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뭐 함부로 바꾸거나 훼손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하시려고 하면은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뭐 설계자의 역할은 아니고 주위에 살면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 3층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3층이 제일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것만 좀 어떻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층을 할 수 있는 게 좀 뻔해가지고 저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발코니가 빨래를 불편한 한방의 발코니만 있어요. 확장 해버리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건데요. 이게 금액입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변경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떤 변경이 발생해도 그냥 제가 시간 더 투자해서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비용이 발생 안 하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뭔가 바꾸려고 하게 되면 공사비가 그 변경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조합에서 부담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때 변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했다. 나중에 그걸 변경해야지 그러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이 발생하겠다 싶으면 무조건 빨리 즉시 해야 돼요. 지금이야 또 설계를 하다가 설계가 막바지가 됐건 또 변경하는 게 돈 얼마 더 주고 하면 되는데 공사하다가 변경하려고 하면 다 게임수 새로 해야 되는 상황 생기겠죠. 그럼 더 큰 금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거는 지금 뭐 아까 뭐 옥상을 이렇게 바꾸고 또 내부에 또 구조를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충분히 고민해서 바꿔서 하면 좋은데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건축사님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세대인데 이거 발코니 바꿔주세요. 하게 되면은 제가 거듭거듭 확인할 거 진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진짜 하시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해야 된다면 그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상은 어디 단계입니까? 현재 상황은 시작 단계. 아 거기입니까? 그럼 요거를 많이 이걸 얘기했네요. 많이 해야 된다.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내려가나요? 내려갑니다. 예, 내가 계단은 안 내려갈 수 있어요. 네네. 엘리베이터는 안 내려가요. 계산은 어느 세대로 몇 통 내려갑니까? 아니 그거 우리가 지하수단 큰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다 내려가요. 그런데 각 동 밑에 있는 그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은 엘리베이터는 다 내려가는데 계단은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었어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설계가 처음 단계라고 하면 그 화장실이 두 개 있잖아요. 네. 아까 있는 화장실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서 창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니 가능한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각자의 창문을 조금씩 다 내주는 화장실 두 화장실. 개는 우리가 구조상 하나는 있을 것 같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은 네. 뭐 실내기하고 위치를 바꾸면 화장실 창문이 가능하고 네. 저 개인적으로 한번 검색했는데 경제적으로 수혜라고는 아니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만 되면 아주 좋은 건데. 안방 욕실은 실외기실 쪽으로 창을 낼 수도 있습니다. 예, 될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실외기실은 열리기 때문에 화장실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있지만 실외기실이라는 게 막힌 공간이 아니거든요. 거기 바람이 통하는 실내기 벽이랑 화장실 공간이랑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 밖으로가 아니고. 작은 창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벽에서 그냥 하고 내벽에서. 저희는 외부로 나가고 발코니 타워로 나는 거는. 그렇죠. 예. 발코니 통해서 또 밖으로 나가니까. 예. 예. 그래도 있는 게 낫겠다. 네, 그거 뭐 혹시 괜찮으시면 있는 게 낫겠다. 이상 없으시면 건축사님 좀 보내고 나머지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일 그 부산대 강의 있으셔가지고 이게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해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회의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9번째까지. 네, 9번째까지. 일단 세 번째로 저기 대환 대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얘기 드릴게요. 혹시 잠깐만요. 얘기 먼저 드리시고 하실게요. 예. 회의. 예. 대환대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문제되어 있는 타절 합의금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저희 조합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한테 설계비 아까 청구했다는 그 금액에 대한 금액도 청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연이어서 다음 목차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부분입니다. 저희 조합에서 나가야 되는 이자 부분이 신탁 수수료 포함해서 1년에 약 6억 정도가 지금 현재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5월 4일에 저희 총회에서는 지금 이제 대환 대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안건 상정을 했는데 그 총회에서 좀 이제 잘못 발언이 된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이제 추가 안건 상정을 해갖고 요거는 이제 대환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팀장님께서 대환대출을 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랑 이런 것 좀. 대출 관련해서 진행 상황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조합 사업이 이제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조합원님들의 돈을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제로 베이스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출도 끼어 있고 모든 지금 재무제표 상태가 18년부터 계속 이제 적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조합이다 보니까 법인으로 읽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법인으로 읽게 되니까 3개년 저희가 손실 이제 법인이 따지고 법인이다 보니 대출 자체가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대환대출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컨택을 했었던 거는 제주도에 있는 뭐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들 위주로 좀 봤었는데 이제 한라신협에서는 일단 취급이 어렵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 저희가 그때 총회 때 말씀드렸던 100억의 대출을 해버리면 10억 정도는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라신협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 사상신협도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사상신협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 얘기를 해서 이제 마침 본부장님도 이제 재민신협을 알고 뭐 저희도 알고 있는 이제 은행이라서 들어가 보니 재민신협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금리가 조금 세요. 전체 이제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6%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최소 6% 5%대 중반에서 시작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여기 은행만 6%다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를 가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뭐 육지도 현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장림에 있는 부산에 있는 장림 새마을금고라고 거기서도 이제 자기들은 뭐 수시에 대해서 뭐 재무제표 상황에 크게 관심 없다 대출을 해보겠다 하시기에 거기서에 대한 이자는 아직까지 답변 오지 않은 상태인데 둘 중에 좀 더 알아보고 금리는 최대한 싼 데로 갈 거예요. 말씀드렸던 4%에서 5%대 사이 정도로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4%에서 5%대 사이 정도로 조합원님들께 최대한 좀 이자를 절감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대행사는 준비를 할 거고 저희가 감정을 한라신협에서 탁감을 냈을 때 160억 정도가 나왔는데 18년도 저희가 9월달에 감정을 냈었을 때가 110억, 12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그때 이제 이후로 한 200억 가까이도 지금 감정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0억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보통 LTV가 한 75%, 70% 정도 잡으면 맥시멈 140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이제 조합이 필요한 자금이 이제 조합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을 때 너무 많이 받지 말자 해서 100억 정도만 우리가 필요한 금액 정도로 확보를 하셔서 그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담보대출 65억을 상환을 하고 이제 조합장님 말씀하셨던 뭐 타절 비용이라든지 이제 이자 예치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좀 소진을 한 다음에 남은 비용들은 혹시나 어떻게 또 금액이 들어갈지 모르다 보니까 예비비 형태로 좀 부는 걸로 일단 진행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그 은행 중에서 가장 싼 이자를 저희가 조합원님들께 총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인을 받고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5월달까지는 좀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은행을 좀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차피 상정을 하기 전에 어차피 이사회에서 이제 그거를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월 4일날 우리가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해서 거기서 그 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 천상 이번 달 안에 네, 4월 안에는 4월 안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돼야 된다. 네, 그 안이 이제 다 마무리돼야지 된다. 5월 4일 이사회에서 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근육은 해야 됩니다. 제의를 안 해줍니다. 제일은 안 해주고. 저 한번 근육 알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면 좋죠. 쌀쌀스럽게. 이거 땅을 담보로 하는 건가요? 네, 담보대출입니다. 현재 이거 알아보는 건 담보대출. 땅 담보 대출. 예. 저희 부진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많아서 이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땅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자금 마련하고자 이제 대환대출을 하는 겁니다.
원조업자님이 얘기했던 뭐 허브가 아 그런 거는 이제 다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스트레스. 그냥 다 허풍이고 다 거짓입니다. 그거. 근데 이게 담보대출이랑 허브 보증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거예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허브 보증은 나중에 시공사랑 이제 저희가 중도금 대출 때 하는 거고. 저희가 혹시 뭐 지금 이제 대환대출에 대한 설명은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4번 브릿지 대출 관련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좀 파악을 해보니까 완납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불가한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미신청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파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딱 그겁니다. 전부 다 저희는 이제 모든 조합원들이 인지하시기에 4,500만 원이라는 돈을 토지 매입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한 근거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이게 회계 자료 하면서 네. 발견이 된 거죠. 네. 회계 자료를 하면서 발견이 됐는데 그 금액이 많이 비는 거를 좀 발견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밴드에도 올렸지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불가했던 세대는 불가했던 세대와 또 이제 아예 대출을 안 하셨던 분 또는 이제 대출을 했다가 연장하면서 또 누락이 되셨던 분 그런 분들이 다 세세하게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조합의 입장에서 운영하는데 어쨌든 예산안이 누락이 되는 걸 좀 찾아보니까 한 수십억이 돼요. 네. 그렇겠죠. 수십억은 아니고요. 십- 이제 제가 때 17억? 아니 그 상환 대출을 네. 하셨다가 상환하신 세대들이 있습니다. 음. 그 세대들은 이제 저희가 완납 세대라고 같이 봐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가져다가 썼다가 이제 이분이 가셔서 본인이 내셨기 때문에 1억 500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1억 500을 했기 때문에 1억 500이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원님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 지급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예.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6%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실제 지급은 지금 저희가 4.9%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뭐한 18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예. 1.1% 정도 예전에 약속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갚아도 지금은 뭐 솔직히 이게 의미 없는 게 좀 있으면 이제 중도금으로 뭐 건설사에서 중도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몰랐네. 예. 지금 이 브릿지 대출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뭡니까? 예,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이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이 형태의 이제 이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인지 아닌지 솔직히 말해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거고 또 어차피 나중에 되면 청산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조합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신준 팀장한테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래요. 솔직히 조합에서 왜 우리가 왜 그 계좌들을 왜 조회가 안 됐을까? 계좌들이 전에는 왜 조합에서 계좌 조회가 잘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 또 지금 하나 또 아까쯤에 얘가 들었을 때 이 입금 계좌가 따로 있다.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입금 계좌가 따로 있고 이출금 계좌는 우리가 모든 돈은 입금이 있으면 출금이 있고 주로 우리가 쓰는 그 통장이 있으면 그거로 무조건 돈이 들어가고 그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돼 있고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정확하게 소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이런 세대들이 대한 정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완납이 됐다 뭐 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냐면 엑셀로 해서 딱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자료가 나와야지 좀 알지. 그럼 우리는 뭐 아무런 자료 없이 뭐 이거 왔다 해서 그거를 그냥 믿어라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할 게 아니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첫 번째는 계좌 조회가 안 됐다는 사실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계좌는
저기 김인영 실장님 조합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좌는 다 조회할 수 있고 여기 조합에서 쓰고 있는 자금 지출 근데 여기라는 게 있어요. 돈을 어디에 쓰고 그걸 다 기획을 하거든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조합 여직원들이 다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까지 해왔고 처음에 여직원을 뽑기 전 설립인가 전에는 저희 회사에서 한 걸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그 여직원이 지금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있을 때마다 부족한 것들은 저희 회사에서 나와서 또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가 있으셨던 거는 그 계좌 내용만 보시더라도 브릿지 대출이 누가 현금으로 냈는지 누가 이제 안 냈는지 그 다음에 누구는 조합에서 갚았고 누구는 현금으로 다시 상환을 했는지에 대한 엑셀 자료는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증빙 자료는 다 있고 그거는 뭐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조회가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좀 감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모든 계좌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왜 이 계좌가 많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신협에 아시아신탁 계좌를 3개를 탔어요. 하나는 저희 업무 대행비 받는 계좌, 하나는 조합 분담금을 쓰는 계좌. 아마 대부분 이쪽으로 입금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은 조합 운영비 계좌를 신협 계좌로 총 3개를 탔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합 사업을 할 때 이렇게 3가지 계좌를 쓰거든요. 그 이외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서 여기는 신협에서 우리가 아시아신탁으로 분담금만 관리하는 계좌고 브릿지 대출을 받으면서 농협 계좌를 하나 탔고 또 경남중앙신협이랑 미래신협에서 계좌를 하나 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농협 계좌는 거기에 자기들 신용대출에 조합원님들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관리하는 계좌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대출이 일어나서 또 남은 잔액들을 쓰는 또 사비 계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서 계좌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따른 자금 관리를 또 따로 하고 있고 신탁.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남중앙신협이나 미래신협의 신협 계좌가 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또 계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서 생기는 계좌고 내가 대출을 받더라도 통장이 하나 또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이라 해서 회사라고 생각하지 법인은 법에서 정한 이게 또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인격체인 거예요. 법인이랑 개인이랑 다르다고 크게 생각하시면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통장이 3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총 6개, 7개 정도. 지금 아까 얘기한 부분이 지금 아까 저 브릿지 대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제도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 그 대출 받으면서 대출 받은 돈이 어디에서 입금이 혹시 우리 조합에서 조회되는 통장에 그 조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입금됐는지 모르겠다. 모르시는 거지. 아니 정확히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현재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또 제가 왜냐면 아까 집에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 출금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시아신탁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시아신탁에 있는 자금은 우리가 다 조회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좀 제가 봤을 때 이 조합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다. 그거는 진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이. 그래서 대행사는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전달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만약 이 현재 인수인계가 안 됐다 그러면 다 조회할 수 있게끔 다 좀 해주십시오. 전달이 다 돼 있으니까 제가 내일 설명만 한번 더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기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통장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았다 분담금 어떻게 했다? 계좌조에 분담금 계좌에서 이제 사업비를 쓰고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거의 된 상태에서 이게 나머지 잔금을 이제 받은 지금 그 통장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전에 거는 이제 쓰신 내역을 뭐 저희가 엑셀 파일로 받긴 받았는데 이거는 지출 증빙 자료니까 신탁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어디다 쓰였는지 건지는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엊그저께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갔는지 이게 조회하기가 조금 이제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행사에서 뭐 엑셀 파일은 주긴 줬는데 이거 확인하는 차원이 필요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3년 전에 그게 프로세스가 그게 아니에요. 실장님이 앉으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자금 지출하고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입력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통장이 있으면 통장에 대한 거래를 우리가 솔직히 말해 은행이 있으면 계좌 있으면 이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다. 근데 현재 확인을 못한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말해달라. 네, 그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다시 이해하셨죠? 한번 더 이게 그거를 통장에서 확실히 좀 들어가고 해달라. 나온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그것만 확인할 수 확인하면 있게끔 됩니다. 전달을 좀 해달라. 예. 신준 팀장이 오늘 낮에 예. 저한테 얘기는 예, 했는데 그 말이야. 그 예전에 말. 얘기는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 와가지고 한 번만 더 뭐 말해주세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앞만 보게요. 아까 앞만 뭐 보게. 질문 아까 뭐 하신다고 아니 그 아까 내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아그 통장 돈 썼던 네네네. 내역을 난 진짜 궁금한 게 그 많은 돈이 다 하나도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썼어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현재. 그 재무제표상에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도 굉장히 길어지고 뭐 그동안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2조 건설을 하면서 이번 타전여금이금도 봐야 되고 해서 마이너스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아니, 사업이 나갈 아까 돈은- 신준장이 나갈 돈은 지금 있잖아요. 타절금이랑 뭐랑 이런 거.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한대출로 저희가 만들려고.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누가 제일 많이 쓴다고요? 딴값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한 값이 한 100, 한 20, 130억. 아니 130억 그런데 정도 나와요. 아까 저기 말씀하실 때 지금 통장이 6개, 7개 있는데 인수인계를 할 때 통장을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인수인계 절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때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숙한 점도 있었고요. 뭐 제가 이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 잘못이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뭐 그 부분이 미숙한 점을 네. 지금부터 찾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좀 겁니다. 투명한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어야 있어야 되는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조합원님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뭐 오해하지 마시고 나 완납했는데 뭐 이게 문제야 뭐 내가 뭐 대출 불가했는데 이게 문제야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에서 이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지 절대 뭐 조합원님들끼리 난 밴드에서 보고 너무 속상한 게 괜히 올렸다. 근데 언젠가는 이거 올려야 되거든요. 이 조합 청산 전에는. 근데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지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일단 브릿지 대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명 자료는 18일 월요일 날 저희가 소명서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합원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런 문제나 뭐 이제 중간에 완납을 했다던가 뭐 하여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밴드에 공지를 하고 소명 자료를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29일까지 받아갖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확인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문을 이제 의뢰하게 되면 한 2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5월 4일 날 그 이사회 때 안건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 부분. 대한 네. 대출은 저 1금융권에 알아봐도 되는 거죠, 저희들? 네네네. 네, 뭐 개인적으로 소개만 네. 시켜주시면 네. 저희 신준 팀장이나 전화해가지고 같이 뭐 가서 가면 돼요. 네네. 그럼 완전. 그럼 고맙죠.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이 필요하니까 뭐 좀 얘기하기 그러시면 바로 신준 팀장한테 우리 금융 업무를 하고 지역 있으니까 제2 금융권자 가는 거잖아요. 예예예. 저희 요건만 맞으면 맞습니다. 예. 낮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지점장에도 알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 근데 이 농협은 공동대출을 안에 네. 100억이나 말고 다른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 단위 맑은 거는 네. 자, 됐습니까? 그걸 알아봤어요. 됐습니까? 네, 통과. 그 다음 이제 5번째입니다. 이제 변호사 선임권입니다. 변호사 선임권은 일단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업무대행사 손해배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주택 관련.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언급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주택 관련해서 임의세대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임의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체감하지 못하시는 내용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냐면 나중에 그 조합 청산 때나 입주 때 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애초에 지금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 선임권이 근데 어쨌든 이미 세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무슨 말인지. 임의세대 설명에 대해서는 저보다 임의세대라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 없는 말입니다. 원래 법에 주택법에 임의세대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이 주택법에 있는 말은 조합원 외에는 다 임의세대예요.
근데 조합원이란 자격 조건이 있어요. 조합원이란 자격 조건이 어떤 거냐? 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또 주택이 없거나 85평방미터 이하의 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한다. 이런 데 조건이 되고 해당이 되면 이제 조합원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 그런 요건이 안 되면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조합원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인 경우는 아무런 권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런 부분이 6천만 원은 낸 거예요? 그 부분 그분들이? 냈죠. 그 부분은 냈을 거야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차피 이것도 정리를 하려고 해도 총회를 거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요. 변호사도 원래 이제 건축 전문이 있고 지주택 전문이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2군데를 컨택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주택 쪽으로 이제 전문으로 해서 자문을 받고, 이런 업무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변호사 안건을 이렇게 2가지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조합에서 그 29세대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사업을.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좀 그냥 좀 오해가 잘못하신 거 아, 같아요. 예. 그냥 간사님이 아니고 네, 잘못하신 거 일반 세대로 이제 이거에서 이제 법에는 3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임의로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주택법에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희가 명칭으로 임의로 분양할 수 있다는 명칭이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대를 임의 세대라 부른 거고, 30호가 넘어가면 그냥 일반 분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면 그 되는 거라서 일반 분양이란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거쳐야 돼요 원래. 총회에서 만약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여기는 거냐. 몇 세대예요? 예? 거기 지금 몇 세대? 현재는 아니, 몰라요. 3세대 계약됐고요. 뭐 세대라고 돼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세대라고 만약에 돼 매매하시는 있어가지고. 분들 지금 계속 문의 오시는데 그 저희가 이제 만약에 조합에서 만약 그거를 공실로 만들면 그게 임의세가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추가 분담금 줄여주려고. 그거를 해서 조합원 전체한테 추가 분담금 줄여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 너무 이제 다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거를 부담을 없애고자 좀 줄이고자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네, 그 중에 대안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또 브릿지 대출과 관련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쉽게 말하면 아니지만, 이게 네, 이렇게까지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집을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팔게 되면 아마 시가가 있고 우리가 분양받는 금액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임의세대를 정리해가지고 이걸 분양을 받는다. 분양을 준다 치면 그 차익 금액만큼 우리 조합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 금액을 n분의 1 하면 우리는 줄어들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근데 이게 전 당연히 이제 우리 사업지가 너무 이제 위치적으로는 좋으니까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 되면 그만큼 추가 분담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안 된 세대만 걱정하시죠. 이게 상황이 나오면 그거는 걱정 마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긴 맞아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 지주택이 보면 이 지주택 자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집을 짓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건설사가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9번에 얘기하려고 그런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변호사 선임권은 안건 상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가 좀. 만약에 아까 얘기한 자격이 안 됐는데 계약을 하신 분도 네네. 만만하게 해결이 잘 될 건지. 그거를 지금, 법적으로 예.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 이게 일단은 제주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신신하고 나래도 얘기했는데 저희는 원만하게 하려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자격이 안 돼서 저희 딸 이름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냥 세대주로 이제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대출은 저희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 그건 저는 변호사 선임한다 그러니까 겁이 나셨구나. 변호사가 조합원 상대가 아니니까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변호사를 두 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을이라고 해서 변호사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소속된 회사와의 계약인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아무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한 거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다 파악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거 네, 이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계약건입니다. 변경 계약건이 필요한 거는 지금 실질적인 예로는 어쨌든 두 가지인데요. 지금 감리단입니다. 지금 감리단이 김억만 전 조합장이 지금 감리단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건축은 그리고 뭐냐 뺑뺑이고 건축을 제외한. 건축을 제외한 제 말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을 제외한입니다. 건축을 제외한이고 그 다음에 지금 건축사와의 변경 계약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일단은 감리단은 지금 공사를 시작을 못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계약권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거는 추후에 문제가 될 거지만 이 감리단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그냥 뭐 계약을 좀 해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좀 할 생각이에요. 진행. 돈이 나가고 있나요? 아니 지금 계약금 네, 나가고 계약금 들어가 네, 있고요. 계약금 그래서 들어가 이제 저희가 해지라는 표현보다는 잠깐 멈춰 있다가 네, 착공 네. 들어갈 때 그때 그래서 했다가 그 이제 방법은 어쨌든 이것도 다시 총회 위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계약 그러면 네. 초기에 그게 감독님들이 이제 비상주적인 계약을 했다가 네. 상주를 바꿨잖아요. 네. 그럼 재계약을 하게 되면 네. 비상주로 계약을 하는 건데 네, 당연히 그것도 굳이, 지금 굳이 네. 상주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가격이 좀 더 이렇게 다운이 예, 그거는 네,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만들지 언급하지 드릴 수는 없지만 상주와 비상주도 다시 구분을 해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주는 당연히 금액이 더 높겠죠. 비상주를 해도 감리 계약은 6개월에서 굳이 시공사 선정은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6개월 아닙니다. 계약이 된 상황이라서 다시 뽑혔다가 가는 거라서. 근데 저는 조합장님 의중은 그냥 모든 게 좀 투명하게 조합원님들에게 오픈을 해서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그 이 정도는 조합장님의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것조차도 7번입니다. 그건 7번입니다. 네. 예. 혹시 그 변경 계약권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그 7번인데 이제 지출 대안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규약에 보면 이제 뭐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이제 금액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회 위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이번 총회에서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참관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은 모르는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혹시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변호사를 선임한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승인하시진 않은 상태잖아요. 아니 혹시 변호사님 선임 다 됐습니까? 지금 사실은 계약은 했습니다. 예. 조합에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그때 저 이사, 그 다음에 김성철 이사, 여기 김창환 이사였죠. 지금은 감리지만 저희 세 사람이 했습니다. 규약에 위반될까봐 먼저 하시고 나중에 이제 조합의 이름으로 바꾸자.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선임을 되지는 않은 상태였다면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다. 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랑 계약이 되어 있는 아, 무슨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저희 셋이서 했습니다. 예, 그 사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안 한 상태에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돈을 저희가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를 하시면 그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 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차기 총회 때 안건 상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이 자리에 있을 동안은 저는 슬로건은 투명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건 좋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진행 과정은 다 오픈을 시켜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두 건입니다.
지출 대안의 사안인데요. 두 건인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 또는 금액을 1억 미만으로 정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결제 2차 변경 계약권에 있는 게 바로 그 건축사 변경 계약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 계약권에 대해서는 또 총회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사 선임권 있죠. 변호사 선임권은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는? 뭐 이제 1,5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문을 거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은 변호사한테 별 거는 이제 소송 뭐 300, 500 뭐 이렇게 민형사가 다릅니다. 네. 어쨌든 민사 형사를 걸 거고 지주택 관련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의견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변호사를 지금 선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단순히 자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소송까지 지금 생각을 하시고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좀 저희가 이제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피고인이 되는 상황, 입주를 해서 피고인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소송까지 안 갔으면 하는 굉장히 그 바람이 좀 크거든요. 네.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자문은 구하되 소송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소송을 안 건다는 확정을 하면 상대편은 안 내놓겠죠. 안 내놓으실 건가요? 근데 저희가 소송까지 간다는 장담하에 일을 벌려야만이 상대편에서 협조가 들어오겠죠. 아니 근데 이거는 걸리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거예요. 왜냐면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그렇게 자문을- 판단을 내려야지. 뭐 이거 당장 뭐 소소병인사 근데 뭐냐면 뭔가 알고 있어야 이거 할지 말지 결정할 문제. 그 전에 소송 그겁니다, 가기 전에 일단은. 협의가 되면 당연히 소송 안 겁니다. 예, 근데 소송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업무대 행사가 너무 많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가서 뭐 브랜드까지 가고 이제 입주까지 가면 이제 뭐 마음에 있는 게 다 사르도 높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또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신 팀장님. 혹시- 네. 조합장님 너무 투명하면서 네. 괜히 시간도 줄이고 연장시키고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네. 규약대로 하면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아까 말한 설계, 건축사 변경, 변호사 선임, 감리 다 용역입니다. 용역은 그냥 이사회에서 하고 그 계약서만 MD에 올리면 계약서 안 올리면 네. 그럼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나중에 토탈적으로 밴드 통해서 전자 그 총회에 합격했으면 저희가 규약까지 변경을 하잖아요. 네, 전자투표. 유효한 건지 아직까지 아닙니다. 아니면 그거 아니면 또 그게 네. 저희가 이제 따로 봤는데 그게 지금 원래는 무효화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공사 선정 과정부터 애초에 안 맞아요. 안 맞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강의가 조금 뭐 질의에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뭐 업무대 행사 쪽에서 말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조합에 얘기했어요. 혹시 그러면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변경 계약권 그러니까 저기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습니다. 그 지출사안 그 용역 계약에 대해서 지금 규약에 의거해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지금 변호사 선임하는 건 그 다음에 설계비 예. 설계비는 그냥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감리 죄송합니다 감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추가로 이제 규약 말씀하셔서 대사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네. 자문을 해드리자면 어차피 예산을 초과한 범위는 무조건 총회를 통해야 돼요. 무조건 예산을 초과한 범위의 계약을 용역 계약이든 어떤 계약을 떠나서 예산을 초과한 범위를 무조건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계약들을 과연 예비비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저희 대행사 입장에서는 볼 수 있다. 네,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저희가 예비비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잡혀 있는 수시상에서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조합원님께서 용역 계약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설계비 같은 경우는 변경 계약인데 네. 근데 이거 초과가 같은 되잖아요. 경우는- 저희가 잡았던 게 예산 금액보다 초과돼서 초과돼버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저- 때는 총회를 받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총회로 저희- 가는 게 설계비.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건축사님한테 좀 사전 양해를 구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뭐 이제 사전 양해를 구할 테니 좀 진행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대환 대출로 인해서 5월 중순 5월경에 돈이 이제 예산 확보가 되면 그때 지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좀 어쨌든 일을 진행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8번.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합사무실 이전 건입니다. 여러분이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조합사무실을 이전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저희 조합원에서 조합 측의 입장은 첫 번째로 이제 부가세 지출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맞죠? 네, 그 사무실에 우리가 법인인데 지출 증빙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상한 게 이제 그동안 부가세를 안 끊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준다고 해도 안 끊어줄 상황이고요. 왜냐면 이분은 좀 옛날 분이시라 자기 세금이 더 붙는 것 같아요, 누진세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만한 데는 있어요? 그 이유 부연 설명은 제가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솔직히 말하면 상관은 없을 수 있다 생각은 하겠지만 여기 현장이 지금 이 건물 지금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건물이 김홍만 전 조합장 그 지인입니다. 지인이라서 어쨌든 그 내용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계단 사용의 좀 위험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조합원 분들 중에 좀 노약자도 계시고 어린아이를 동반한 사람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사할 곳은 어쨌든 비용이 좀 이제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좀 사료는 됩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총회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의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소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뭐 한 10평, 20평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얻는다면 좀 지상층이라도 좀 엘리베이터도 있고 좀 환경적인 여건이 좋다 하면 총회도 주차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앞으로의 비용 면에서는 좀 절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저희가 이제 시공사가 정해진 착공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사무실이 클 이유는 없거든요. 네. 뭐 전까지 뭐 사용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아닌데 네.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조합에서 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저도 왜냐면 지금 여기 활동 있다 보니까 일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기준은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건설은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건설.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일단 여기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좀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시공사 선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예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다. 조합원들도 와서 뭔가 물어보고 뭐 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사 이후로 해버리면 좀 늦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또 이 위치가 좀 얘기했듯이 주차 공간 협소하고요. 총회를 어느 정도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자리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사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사를 하되 그럼 한번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이대로 얼마? 저희가 여기 750에 제가 퇴근하면서 좀 고민해봤는데 이제 착공하면 우리 조합원들도 여기보다 자기 현장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은 8개 나오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합 사무실에 그쪽으로 컨테이너 3개 정도 옮기고 총회용으로 내년 몇 분 정도 이제 시공사 선정되면 제가 봤을 때 중도금 대출 한 번만 하면 청산하는 게 이게 비즈니스 말고 우리 건설 현장에 컨테이너 고생이 나서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는 우리 조원님 만나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근무해본 결과 컨테이너에서 여름과 겨울을 하기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혹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곤혹이고 그리고 현장의 그 소음하고 일이 제가 진행이 되긴 그런 것 같고 아까
그 이동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막 그렇게 큰 데는 필요 없더라도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태풍 불 때 비 세고 막 장판 질러지고 하니까 제가 차마 이사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차마 못했습니다. 여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비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와가지고 현장에 지금 빌려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부지 사부지예요. 그 콘테나 놓은 자리가. 너무 때가 그래서 신지현 팀장님이 하고 좀 빨리 빼야지. 우리도 이제 그 작업 들어가면 빨리 빼야지. 그럼 우리가 콘테너 놓을 자리가 그래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도 솔직히 그런 그냥 것도 굳이 있습니다. 옮겨야 되나 지금 이 상황에 뭐 돈도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 여기 있으면서 분위기 변화는 줘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여기서 여기 처음에 이 건물에서 왔는데 뭐가 잘 된 게 있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냐? 사람이 변하는데 사람도 바꿨는데 터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큰 불만이 전 조합장에 가장 친한 쪽에 있는 그게 좀 걸려서 좀 싫습니다, 솔직히.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싫어하니까. 약간 그냥 이게 툭 내뱉은 소리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 솔직히 조합장님이 자꾸 투명성 얘기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투명 안 해도 좋으니까 돈 좀 해먹어도 좋으니까 빨리 좀 지어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그거 못 들은 얘기라.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빨리빨리 현재 설계사님도 오셨고 지금 설계사님도 오셨고 현재 그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 변경 승인도 진행하고 시공사 하려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 이전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저기 이사님과 조합장님 그 선에서 이렇게 잘 결정해서 최대한 비용 절감되는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곳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만 원 걸로. 2만 원 걸로. 어디요? 현장 가까이.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현장에서 편의성 생각해갖고 현장에서 다 가까운. 이 부분은 우리가 2만 원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허락받지 말고 이렇게 그래도 저는 어쩔 거예요. 대리에 공지하고 이사회 거치고 나서 이게 저희가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저는 그 지금 현장 근처에 사니까 네네. 수시로 왔다 갔다 했거든. 네네. 펜스 쳐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막 찍어보고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고 착공이라는 걸 시작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단이 나서 어제 알아본 데가 그 베라테 뒤쪽 그 탐나중 있는 그쪽이거든요. 저희가 4층과 3층인데 양쪽으로 공영주차장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쪽이 좀 나아되긴 하는데 주차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네, 주차 시설이 그래서 좀 우려 많이. 저는 좀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소는 청사도 괜찮고 청사 쪽도 괜찮고 청사보다는 오히려 뭐 여기 뭐 다음으로 넘어가 되겠습니다.